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백인규 의장님께서는 다른 일정으로 인하여 본회의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본회의는 부의장인 제가 회의 진행을 맡게 되었으니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포항시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네, 사무국장 장종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03회 임시회 의안 심사사항으로는 3월 13일 의회 운영위원회로부터 포항시 의회 지방공무원 예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위원안으로 채택을 하였고 3월 16일 예산심사 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하였고 같은 날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포항시 석곡균형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 복지환경위원장으로부터 포항시 노인복지정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수정가결, 포항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으며 건설도시위원장으로부터 포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던 보고가 같은 날 위원회별로 각각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정용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 사항을 공지해드리겠습니다. 이강덕 포항시장께서는 신병 치료로 인하여 박혜경 북구보건소장은 군 입영 자녀 훈련단 수료식 참석으로 인하여 한상호 북구청장과 이창우 맑은물사업본부장은 신병 치료로 인하여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서면 통지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 발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혜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업 대성면 상대동의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최혜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백인규 의장님, 김일만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강덕 시장님과 2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지역의 기업혁신파크 유치를 위해 포항시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강력히 피력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 기업도시의 개선된 모델인 기업혁신파크 제도는 현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기업들의 자유로운 개발과 투자를 허용하여 국토 공간의 효율적 성장적 전략을 지원을 통해 지방균형 발전을 목표로 하는 정책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기업도시 정책의 문제점을 해소하여 기업 투자 여건을 대대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지방균형 발전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함입니다. 새로운 기업도시 모델인 이 기업혁신파크 제도의 추진을 위해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해 12월 발의되어 있으며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업과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높이고자 기업혁신파크의 최소 개발 면적을 50만 제곱미터로 설정하였습니다. 현행 기업도시의 최소 개발 면적 100만 제곱미터인 것과 비교하면 사업자 부담을 상당히 줄였을 뿐만 아니라 기업도시, 산업단지 또는 혁신도시 등 산업 및 생활 여건이 우수한 지역과 인접하는 경우 25만 제곱미터, 도시지역의 경우 10만 제곱미터로 하여 기업 진입의 장벽을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시행 및 입주기업의 법인세 감면과 국공유 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각종 세제 혜택이 현행 모델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기업들의 큰 관심을 이끌어 성공적인 기업 유치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기업 개발, 입주 관련 각종 인센티브의 강화는 기업과 청년이 모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대도시 등 핵심 지역에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여 지역에 많은 일자리를 창출로 이어질 것입니다. 청년 인구의 수도권 유출 등으로 인해 인구가 점점 감소하고 있는 우리 지역의 현실에서 기업혁신파크가 포항에 유치된다면 많은 인구가 유입되어 여러 분야에서 수요 공급이 증가할 것이며 이에 따라 지역 경제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기업혁신파크 유치를 위해 울산의 경우 이미 지난해 7월 국토부의 제도에 관한 설명 안내를 통해 발표된 추진 계획에 따라 적정 부지 물색을 비롯해 시행 기업을 접촉하고 있으며 대전 등 광역지자체뿐 아니라 원주, 춘천, 당진 등 전국의 기초지자체가 물밑에서 치열한 유치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우리 포항시도 기업혁신파크 유치를 위해 단 한 단계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우리 포항시는 지자체 최초로 반기문 유엔 8대 사무총장님과 세계 시민도시 ESG 포항 선포식을 시작으로 창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등 기업혁신파크 유치를 위한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나라 산업의 근간이 된 기업도시의 원조인 포항시의 저력과 정체성을 바탕으로 포항시가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지의 최적짐을 부정할 수 없도록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치를 위해 여러 지자체에서 준비하고 있는 그 이상으로 차별화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 실행해야 합니다. 우리 포항의 밝은 미래와 시민들의 행복 그리고 50만 도시 포항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여러분의 큰 노력이 더없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공모 선정까지 남은 기간 동안 기업혁신파크 유치를 위해 시민과 기업, 대학 등 여러 기관, 단체 등의 마음을 모으고 우리 공무원들의 우수한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며 이상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혜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원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포항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두호동, 양덕동, 환여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정원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연 발언의 기를 주신 존경하는 백인규 의장님과 김일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세계로 도약하는 2023 포항 건설을 위해 정성과 노력을 다하고 계신 이강덕 시장님과 이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수고에 항상 깊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포항은 그린웨이 프로젝트를 통하여 지난 7년간 1조 6천억 원에 이르는 경제적 효과를 거두었고 시민 건강 증진에도 도움이 되는 등 회색 철강 도시의 이미지를 벗어나 녹색 생태 도시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그린웨이와 함께 동네 가까이에서 누릴 수 있는 공간은 어떤 것이 있을까? 세 자녀를 둔 아버지로 동네 주변을 돌아보고 또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도심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 어린이공원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어린이공원은 조합놀이대, 정자, 파고라 및 간단한 체육시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부분은 조성된 지 20년이 되어 가거나 30년이 넘은 공원들도 다수 존재합니다. 현재 포항시는 공원의 노후와 시설물 부족의 정도에 따라 개선의 시급성을 정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매년 10여 개의 공원에 방범용 CCTV 설치, 고무 매트 및 벤치 교체, 수목 식재 정비 등 부분적인 재정비를 통한 시설물 유지 보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이나 어린이들이 많지 않고 도심의 중요한 위치에 제 기능을 살리기에 여전히 부족함이 많은 현실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심에 위치하고 있는 어린이 공원을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발상의 전환을 통한 개선 방법과 녹색 생태도시 이미지에 맞는 해결책을 논의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사진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는 것처럼 포항시 관내에 있는 공원은 주변의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화된 형태로 조성되어 있으며 단지 규모의 차이만 보이고 있습니다. 사진에 있는 공원에 대한 설명이 없다면 포항시의 공원인지 아닌지도 판단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점은 포항시와 마찬가지로 다른 자치단체도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즉 공원을 사용하는 시민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조성하여 사용의 빈도와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방안을 찾고자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수요 중심 어린이 공원으로 개선하기 위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어린이 공원의 새로운 방향성을 결정하는 것으로 전문가, 지역대학교 학생, 시민이 함께 협업하여 정확한 진단을 내려야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어린이 공원을 체험형 공원으로 탈바꿈하여야 합니다. 어린이 공원은 미끄럼틀, 그네 등 시설물 설치 유지의 보수 유지 방향에서 새롭게 수립된 디자인 가이드를 바탕으로 사례와 같이 각 공원마다 주변 특징을 고려하고 시민의 수요를 반영하여 다양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맞춤형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공원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획일화된 형태의 공원에서 탈피하여 실제로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춘다면 어린이 공원은 남녀노소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고 놀이와 배움, 휴식과 회복 등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공간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포항시는 어린이 공원 활성화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23년 시설물 유지 보고서가 예정된 어린이 공원을 대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 방법을 적용하여 다양한 테마를 담고 있는 어린이 공원을 조성하여야 합니다. 다양한 공원 조성의 결과로 다른 자치단체에서 볼 수 없는 차별화된 어린이 공원이 조성되어 그린웨이 프로젝트와 함께 또 다른 포항의 롤 모델로 성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 공원이 새로운 체험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될 수 있도록 포항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원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아선거구 구룡포 동해면 장기면 호미곶면 지역구 김영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백인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50만 포항 시민을 위하여 일선에서 불철주야 직무를 수행하고 계시는 이강덕 시장님과 여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식회사 포스코의 불법 파급 문제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포스코가 하청업체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아 공장을 가동하는 상황이 제조업 사내 하도급 불급 파견에 해당한다며 2년 이상 근무한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화를 요구했고 2011년 5월 소송 제기 후 11년 만인 지난 2022년 7월 28일 대법원은 포스코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승소 판결로 현재 제철소에 근무 중인 1만 3천여 명의 사내 하도급 업체 근로자들 역시 연쇄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포스코에서 중간 단계로 포스코의 자회사인 그룹사의 신설을 통해 현재의 협력사를 통폐합하고 편입 조치를 시행한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는 앞서 언급한 포스코 근로자 지위 인정 최종 판결에 따른 포스코 측의 후속 조치로 보여집니다. 포스코 측은 이번 협력사 통폐합의 이유로 임원 및 관리직 축소로 인한 인건비의 절감과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 구축 등 업무 효율성에 정대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제철소 내 협력사의 통폐합 및 그룹사 전환을 통해 포스코의 가장 큰 문제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 따른 고용 문제를 회피하고자 하는 목적일 수 있습니다. 현재 포항제철소 협력사는 성강 부분, 아변 부분, 정비그룹, 가공운송, 정문지원 등 총 45개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월 20일 포스코 이사회 이후 각 분야별 협력사 중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정비그룹 13개사 협력사를 우선 통폐합한 후 전기기계 등 상계 그룹사로 신설 편입을 추진할 예정으로 신설 그룹사의 대표는 이미 내정되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룹사 전환이 추진되면 그에 따라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날 우려가 있습니다.
우선 지역 내 고용 부분에 있어서 그 영향이 제한적이긴 하지만 관리, 노무직의 일자리 축소 및 구조조정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무엇보다 우리 지역 소상공인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그룹사 신설로 협력사를 통폐합하게 되면 일반 자재, 원부 자재 및 공사 설비 등의 구매에 있어서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구매 방식인 N2B 사용이 의무화되는데 기존 각 협력사별로 20에서 50개의 물품, 장비 등을 납품하고 있던 지역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거래처와의 납품 단절 등 그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됩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기반한 구매, 공급 전문회사인 N2B는 안정적인 거래망을 통해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는 물론 구매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등의 장점을 지니고 있지만 소모성 자재 등의 구매 시 전국 단위로 입찰 공고를 진행하여 다수 등록업체와의 경쟁에서 소규모 공구상을 비롯한 지역의 정체 상인은 상대적으로 열세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사전에 통폐합 대상 협력사의 거래처 등 지역 소상공인의 규모를 미리 파악하는 한편 수의계약 기준 금액을 상향하고 일부 지역업체가 N2B 공급사로 등록을 희망할 시 심사를 생략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은 물론 N2B 사용에 있어서도 지역 제한을 더욱 확대하는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세심한 배려가 반드시 필요하다 여겨집니다. 포스코의 경영 이념인 포스코 기업 시민 헌장에는 기업의 경영 활동은 사회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며 기업은 경제적 이윤 창출을 넘어 사회 문제 갈등에 동참하고 기여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마침 오늘 포스코 지주회사 소재지의 포항 이전 사안이 주주총회에서 조금 전 통과되었습니다. 포항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첫걸음을 내딜 그 결정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이를 계기로 앞으로도 포스코가 우리 지역 포항시와 함께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윤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송도 해도 청림 제철 동의 지역구를 둔 양윤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의 발언을 주신 백인규 의장님과 김일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세계 경제 위기 속에 새로운 도시 발전 전략을 모색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강덕 시장님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오염수에 대하여 정화를 마쳤다고 밝히고 올해 예정되는 150만 톤의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를 하겠다고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자유를 발언을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가 우리 포항시 수산업계에 미칠 영향과 포항시의 선제적 대책 마련 준비가 시급함을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일본 정부의 오염수를 62개 방사성 핵종 제거를 할 수 있도록 설계된 핵물질 정화 장치인 다핵종 제거 설비로 그리고 바닷물이 희석하면 안전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삼중수소 등의 일부 방사성 물질은 다핵종 제거 설비로 제거할 수 없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 조류독감, 비브리오 폐혈증, 식중독의 사례를 통해 보듯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소비 심리가 쉽게 위축되고 먹거리에 대한 안전성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염수 방류가 예정되어 있는 올 4월부터 수산물에 대한 소비 심리가 급격히 위축될 것이고 포항시 수산업 및 관련 경제에 미칠 파장은 천문학적이라고 단언합니다. 제주도가 공개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에 따른 예상 피해 조사 및 세부 대응 계획 수립 연구 용역에 따르면 방류에 따른 제주도 수산물 업계의 피해액은 연간 4,438억으로 추산되고 제주도는 연간 생산량의 80% 수준인 경상북도의 피해액은 연간 수천억이며 우리 포항시도 연간 1천억 이상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또한 수산업계에 종사하는 1,350여 척의 어선, 선주와 수천 명의 선원들, 270여 개의 수산물 가공업체들과
2천여의 종사자들, 약 750여 곳의 관내 횟집과 약 2천여 명의 종사자에 미칠 영향까지 포함하면 피해 금액은 가히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포함하여 피해액은 이에 제주도는 100억의 수산물 가격 안정 기금을 준비 중이며 해수부의 어업인 손실보상 등의 특별법 제정 요구를 하고 대책본부를 구성해 수산업 피해 정도에 따른 보상 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중이고, 전라도는 원전수 오염 해양 방출 강행 시 모든 일본 수산물 수입 중단 강력 촉구에 모든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강화를 통해 해양 자원 보호와 해양 관광 산업 피해를 최소화를 위해 정부의 협력을 할 것이라 계획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광역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 전담팀을 구성하여 오염수 방류 대응 종합 대책을 논의하고 실시간 방사능 감시와 식품,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확대하여 방사능 검사 결과 사회관계망 서비스와 시누리집 등을 통해 수시로 제공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임시회 해당 부서에서 보고받은 바에 따르면 올해 1월 신설한 수산물 품질 관리센터의 수산물 방사능 모니터링 결과 실시간으로 공개하여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수산물 피해에 대한 지원을 하는 등의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방사능 검사만으로 시민들의 불안 심리를 잠재울 수 없습니다.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기정사실로 생각하는 게 맞다면 포항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우리 포항시 수산물이 몇 년 후 방사능 검출이 사실화될 수 있다는 것에 본 의원은 우리 포항시 집행부에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집행부는 포항시의 안전을 확보하고 시민 불안 해소와 막대한 경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루빨리 관계기관들과 연계하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TF팀을 구성하여 다음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첫째, 수산물 소비 감소에 따른 어민 지원. 둘째, 방사능 검출, 수산물 폐기에 따른 보상. 셋째, 오염수 방류로 인한 피해 억가 수산업자와 상인 등의 휴업 지원. 넷째, 위 피해 주민 생계 안전 지원. 다섯째, 소비 위축에 따른 소비 촉진 지원. 여섯째, 수산물 수요처 확보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윤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 시간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백강훈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백강훈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3월 10일 제303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3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 동안 2023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규모는 일반 회계가 2조 3,390억 원으로 기정예산 2조 2,450억 원보다 4.19% 증가한 940억 원이 정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610억 원으로 기정예산 3,550억 원보다 1.69% 증가한 60억 원이 정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의 전체 예산안 총 규모는 2조 7천억 원으로 기정예산 2조 6천억보다 3.85% 증가한 1천억 원이 정액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특위에서 심사 조정한 결과 세입 예산은 일반 회계 및 특별 회계 모두 원안 의결하였으며 세출 예산에 대해서는 일반 회계 세출 예산 13억 8,482만 4천 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정액하기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광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23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상신 의회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회 운영위원장 배상신 의원입니다.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한 한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에 따라 해당 대통령령을 준용하는 포항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논의 결과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이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상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포항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포항시 석곡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의정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박희정 의원입니다. 이번 제303회 포항시의회 임시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한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주요 내용, 전문위원 검토 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 이유와 심사 결과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포항시 석곡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근대 한의학의 선구자이자 유학자인 석곡 이규준 선생의 업적 제조명 및 관련 자료의 보존 전시를 위하여 석곡기념관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한 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의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포항시 석곡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포항노인복지 정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포항시 치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영철 복지환경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인철 의원입니다. 제303회 포항시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전문위원 검토 보고, 주요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분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이유와 심사 결과만을 보고해 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포항시 노인복지 정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고령사회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복지 사업이 다양화되고 있으며 읍명동 노인의 분해 및 경로당 회장 역할이 증가되어 각 대표자에 대한 활동비를 지급하여 초고령 사회 복지 정진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포항시 치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포항시의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 환자에게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사회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치매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가 심사 보관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포항시 노인복지정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포항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포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민성 건설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조민성입니다. 제303회 포항시의 임시회견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포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차량 통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정립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여러분들이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조민성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포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추가 경정 예산 심사를 비롯한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포항시 2천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한 추가 경정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포항 시민들께 보도해 주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포항시의회의 변함없는 성원을 아끼지 않는 포항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303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